자, 드디어 GAT를 와인딩 로드로 데리고 왔습니다. 늘 하던 식으로 저는 이제 한 중반 부분까지는 이 차의 기본 모드인 컴포트 모드로 놨다가 이제 중간 부분을 지나면서 스포츠 모드로 놓고 이제 진짜 달리기 성능까지 한번 보고 여력이 되면은 수동 모드까지 한번 놔 보겠습니다. 일상 주행 때 너무나도 좀 편안한 주행감을 주었고, 그리고 이제 연비에 너무나 신경을 쓴다고 막 RPM을 무식하게 막 1000rpm까지 낮추면서 달리는 크루징 와중에서 그렇게 무식하게 좀 RPM을 낮춰가지고 노킹 현상까지 막 벌어졌었는데, 일상 주행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었는데, 이게 와인딩 주행 때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제 페이스를 이제 올리겠습니다. 풀악셀입니다. 네, 풀악셀을 할 땐 다행히 뭐 노킹의 노자도 안 들립니다. 지금까지는. 지금 또 헤드램프가 열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. 아주 아까는 천천히 갈 때는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,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탈이다 생각했던 서스펜션인데, 지금 이 페이스를 올렸는데 꽤 좋아요. 그러니까 제가 시승할 때 느꼈던 그 느낌이 칼질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. 이게 부드러웠던 차가. 그 부분이 지금 와인딩 로드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. 지금 상당히 거동이 상당히 안정적이네요.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안정적이고, 브레이크가 상당히 좋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는 이제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인데, 뭐 그립이 이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타이어인데,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.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만, 그립이 상당히 괜찮네요. 네, 무너지는군요. 네. 그래도 거동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. 속도를 안 줄이고 한번 좀 해봤는데요. 네, 그립 자체는 확실히 한계가 있는데요. 그래도 차의 그 움직임 자체는 예쁘게 잘 돌아나가는 부분 좋습니다. 그리고 서스펜션이 분명히 굉장히 낭창낭창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일반 노멀 모드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이 단단합니다.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이거 노멀 모드에서도 꽤 좋은데요, 진짜. 자, 여기서부터는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이제 한번 어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. 하여튼 좀 달려보겠습니다. 네, 확실히 타이어의 그 한계는 빨리 아주 빨리 올라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3.5 터보 엔진의 그 넉넉한 파워는, 네, 아주 차를 빠르게 밀어붙이는데, 타이어가 한계를 너무 빨리 잃는 것 같아 가지고, 네,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도 RPM을 그다지 높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. 지금 노멀 모드에서 한 2000에서 3000 사이에서 놀았다면은, 스포츠 모드에서는 3000에서 4000 사이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. 뭐 이 RPM 파워밴드, 이 RPM 밴드에서도 뭐 출력은 사실 충분히 나옵니다. 워낙이 출력이 높고 토크가 강한 차이기 때문에 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, 조금 더 기아를 적극적으로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수동 모드를 놨습니다. 여기 또 차가 많이 있네요. 좀 속도를 조금 줄여야겠네요. 구간이고요. 네, 범퍼 아주 이쁘게 잘 넘었습니다. 네, 3단으로 내려보고요.
실력에는 그냥 오토를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. 제가 뭐 기어를 바꾸고 이렇게 할 여유나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토 모드를 놓겠는데요. 오토 모드에서 기어를 갖다가 조금 더 한 단만 더 내려서 좀 더 공격적으로 기어를 물고 갔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. 저 앞에 또 차가 있네요. 달리기 성능은 지금까지 제가 몰아본 달리기 성능은 합격점 이상입니다. 타이어 그립이 정말 아쉽네요. 이 차체가 참, 이 차가 지금 1965kg예요 그러니까 2톤에 가까운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전작 그 G80 GAT에 비하면은 약 125kg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입니다. 그런데 확실히 이 뭐라 그러죠, 이 거동이 경쾌해요.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또 얘기하지만 타이어가 아쉽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페이스가 많이 올라갔을 때 접지력이 약하다 보니까는 타이어가 좀 놓는 경향이 있고, 그 부분이 와인딩 주행할 땐 참 아쉬운데요. 이 차가 사실은 컴포트 성향으로 세팅을 해놓은 차거든요. 그런 차가 이렇게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물론 실력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주 제대로 된 어택을 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와인딩 주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 알버트 비어만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가 허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게 됐습니다. 이것으로 짧은 와인딩 주행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화제의 차 제네시스 G80 꽤 오랫동안 잘 타봤습니다. 동네 주행도 했고, 그리고 전남 영광까지의 왕복 주행도 했고, 그리고 와인딩 로드에서의 미친 그 하드코어 드라이빙도 했고, 이 차의 그 모든 것을 한번 다 느껴봤습니다.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, 동네 시내 주행을 할 때, 천천히 주행을 할 때는 정말 장년층,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점잖게 운전하시는 것도 충분히 반영할 만큼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주행 감각을 보였는데, 이게 낭창낭창해 가지고 불안할 것 같으면서도 고속주행에서는 또 놀랄 만큼의 안정성을 보였습니다. 특히 고속주행을 할 때에는요, 운전이 정말 편했습니다. 일단 발을 안 써도 되고 핸들에도 거의 손을 안 올려도 되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의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습니다. 차가 끼어들어도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됐고, 앞에 정체가 있어도 차가 알아서 멈춰줬고, 앞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. 차선 유지 기능은 뭐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차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났고요. 그래서 장거리 운행이 정말 편하고 즐거웠습니다. 차도 조용하죠, 운전 편하죠, 그리고 차도 거의 뭐 운전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는 그 스트레스가 적었죠.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왕복 600km나 되는 그 장거리 운행을 했음에도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. 연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. 물론 이제 고속주행을 할 때는 제가 지금 연비를 10.5km를 찍었는데요, 리터당. 근데 이제 이 좋은 연비가 뭐 두 자릿수 연비가 와인딩 주행 몇 번 하니까는 바로 그냥 한 자릿수로 떨어져 가지고요, 토탈 연비는 7.0을 찍었습니다. 7.0 리터당 7.0km 정도를 찍었는데, 그러니까 밟을 때와 안 밟을 때 그 연비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났다는 거. 기본적으로 이제 2톤에 가까운 1965kg의 덩치이다 보니까는 뭐 기름값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, 연비가 안 좋은 거는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시면 되겠고, 이 차의 단점을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. 일단 가장 큰 단점이 이 차가 그 아이들 스탑앤고 기능이 있는데요, 이 아이들 스탑앤고가 작동할 때 좀 그 진동, 엔진이 꺼질 때하고 다시 들어올 때하고 그 와락하고 한번 움찔하는 그 진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치 시동을 걸 때
기어가 안 풀린 상태에서 그냥 바로 시동을 걸어버려 가지고 이게 트랜스미션에 전달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울컥하는 경향이 있었고, 시동이 꺼질 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진동이 있었다는 거, 그게 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차가 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차에서는 들리지 않았어야 할 그런 잡소리들까지 다 들렸어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다 컵홀더에 동전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 동전이 떠는 소리까지 들렸고,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게 좀 또 주행을 많이 한 10,000km 가까이 탄 차다 보니까는 파노라마 선루프에서 잡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더 많이 들렸습니다. 더 많이 도드라지게 느껴졌다는 점. 그러니까 잡소리 부분에 있어서 차가 조용하다 보니까는 좀 이거를 컴플레인,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게 그 정도가 가장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. 아까 그 연비 말씀드린 거하고요. 그런 것 빼고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차예요. 정말 다재다능하고, 그러니까 이 성능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그러니까 옛날 60년대 70년대 캐딜락에 구름 떠가는 듯한 출렁출렁한 편안한 승차감부터 BMW 스포츠 세단의 그 칼질 능력까지 다 갖춘 좀 약간 전천후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제 이게 그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, 그래서 본격적인 와인딩 성능을 논하자면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좀 빨랐던 점은 아쉬웠지만은 이 샤시 튜닝이 참 잘 돼 있었기 때문에 타이어가 먼저 무너졌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와인딩 주행 성능 좋았습니다. 뭐 핸들링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제가 이 차를 타기 직전에 야간 비행에서 탔던 차가 포르쉐 파나메라 E4입니다.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400마력이 훨씬 넘는 그 스포츠 세단을 탔는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차에 비해서 이 차가 별로 꿀리지 않았습니다. 이게 제가 이 차를 맹목적으로 빨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.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따라갔습니다. 아쉬움이 없었어요. 물론 이제 절대적인 그 성능을 비교하자면 파나메라에 미칠 바는 못 되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큼의 고성능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, 그래서 이 차의 그 소개 영상, 알버트 비어만이 소개했던 와인딩 주행도, 그 펀트 드라이브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니었음을,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줬다고 생각합니다. 이 차 이제 제가 내일 아침에 돌려줘야 되거든요. 이제 돌려주러 이제 가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는데, 정말 돌려주기 싫은 차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. 뭐 그래도 제 차가 아니니까 돌려줘야죠. 이제 돌려주러 출발하겠습니다. 아쉬움을 남기고 즐거웠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 이 차 구매 원하시는 분들요, 빨리 가셔서 계약서에 사인하십시오. 많이 기다리셔야 한다고 합니다. 이것으로 민기자의 야간 비행,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제네시스 G8의 시승 소감을 마치겠습니다.